가함수 그래프 그리기 한번 해봅시다. 가함수 그래프. 첫 번째로 1차 함수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1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의 알파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1차 함수가 있는데 모든 1차식은 그죠? 0이 되는 x의 값을 가집니다. 그죠? 아닐까요? 안 가질 때도 있나? 아니 모든 1차식은 ax 플러스 b는 0은 0이 되는 x의 값을 가집니다. 그죠? ax는 마이너스 b, x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그럼 이런 해를 만약에 네가 알파라고 한다면 이 식은 뭘 인수로 갖는 겁니까?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 거죠. x 값이 알파일 때 0이 되는 건 거니까. 그런데 이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니까 a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거야.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일 때 0이 되는 어떤 1차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는 당연히 0이 되는 x의 값 알파일 때 0이 되고요. a 값이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a 값은 0보다 크다는 전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a는 0보다 커. 직선으로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0이 되는 해가 몇 개 존재합니까? 우리 동이 2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2개 존재하거나 1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 했더니 x-알파, x-베타 이렇게 2개 존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파와 베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물론 있겠지만 다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알파가 작은 값이고 베타가 큰 값이라고도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그린다고 했습니까? 함수값을 그냥 예측한다 그랬죠. 알파일 때 0이야. 알파일 때 0이야. 근데 얘가 알파일 때 0이 되고 얘는 베타일 때 0이 돼. 그럼 알파보다도 더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얘는 0보다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거고 얘도 작은 거니까 곱해지면 0보다 커지는 거죠. 알파일 때 0이 됩니다. 알파와 베타 사이 값이 들어가면 얘는 0보다 어떻게 됐는데 이제 커졌는데 얘는 작아지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음수가 되겠죠. 베타보다도 더 큰 값이 들어가면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해를 지나게 될 때마다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건 거야. 그죠? 그래서 양수였다가 0이 됐다가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양수였다가 이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바뀌어갈 거니까 양수 쪽에서 음수, 양수 이렇게 지나서 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3차 함수 그래프가 y는 x 마이너스의 알파, x 마이너스의 베타, x 마이너스의 감마 크기 순으로 알파보다 베타가 베타보다 감마가 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파 베타가 있는데 베타보다 더 큰 게 들어가면 양수였다가, 그죠? 베타 지나면 음수가 됐다가 알파 지나면 양수가 됐다가, 그러면 이 중에 제일 큰 거가 감마인데 감마보다도 더 클 때가 양수였다가, 그죠?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 편이 양수인 거야. a 값이 0보다 크다고 치면 얘는 알파일 때 알파보다 작으면 음수, 알파보다 크면 양수. 얘는 베타보다 작으면 음수, 베타보다 크면 양수. 얘는 감마보다 작으면 음수, 감마보다 크면 양수니까 감마보다 큰 쪽에서는 얘도 양수니까 여기 양수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죠?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니까 왼쪽에서부터 그립시다. 그러면 차라리 거꾸로 얘기할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음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음수부터 출발해서 0 지나서 양수 됐다가 음수 됐다가 이렇게. 음수에서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됐다가. 그런데 꼭 이차 함수가 저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라는 법은 꼭 없죠. 그 인수가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알파를 경계로 알파일 때 0이 되지만 제곱되어 있는 거니까 알파보다 작을 때도 양수고 알파보다 클 때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였다가 빵 양수가 됩니다. 그럼 얘도요.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쪽이 제곱 x 마이너스의 베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0이 될 때는 알파일 때랑 0이 될 때는 베타일 때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있는 거라서 알파보다 작은 쪽이 들어가면 음수 3개 곱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음수부터 출발하는 건가요. 다만 제곱한 놈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직전까지 양수였다가도 알파가 되는 순간은 0이 됐지만 그 다음 순간에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제곱이 딱 됐으니까. 그지? 그리고 음수라도 제곱하면 양수고 양수라도 제곱하면 양수인 겁니까?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했더니 알파보다 작은 값일 때는 음수였잖아요. 음수 곱해지는 건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음수였는데 그래서 여기가 음수로 출발했는데 0이 될 때 0 이렇게 다가갔는데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얘는 일단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럼 얘도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얘도 부호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곱이 되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알파의 전후에서 부호가 안 바뀝니다. 제곱이 되어 있으면요 알파의 전후에서 부호가 안 바뀌어요. 양수였던 게 0 됐다가 양수 되는 거예요. 알파의 제곱되어 있어 x-알파의 제곱되어 있어 음수였으면 음수에서 0 됐다가 다시 음수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죠? 그렇지만 x-베타 이렇게 있으면 베타를 전후로 양음이 바뀝니다. 베타를 전후로 음수였으면 양수로 양수였으면 음수로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곱되면 튕겨내고 홀수 차수가 있으면 그 전후에 부호가 바뀌니까 통과해서 지나간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y는 a 곱하기 x-의 알파, x-의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면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0이 되는데 a 값이 양수라고 가정하면 알파보다 작을 때 3개의 음수가 곱해진 거니까 음수부터 출발. 여기 1차식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알파보다 작은 곳을 생각하면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어서 음수부터 출발. 음수부터 출발하는데 여기가 홀수 차수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얘는 짝수 차수야. 베타일 때 0이 되긴 하지만 튕겨 올라갈 거야. 알겠죠? 그래서 베타일 때 음수부터 출발해서 통과했다가 얘는 0이 됐다가 튕겨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항함수에서. 알겠죠? 음수에서 양수 같지만 양수에서 양수로 가는 건가요? 오케이? 근데 그래프를 이거 왜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야, 우리가 그냥 x 제곱만 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x의 제곱인식만 봐도 1일 때는 1이고 2분의 1일 때는 얼마이고 2분의 1의 절반이 4분의 1이고 4분의 1일 때는 무려 16분의 1이야. 그죠? 16분의 1일 때 얼마인데 이거 16분의 1이야. 거의 0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증가해 가는 거야. 제곱한 거 주변에서는요 거의 0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접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는 건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하고 얘하고는 접하면서 딱 지나가는 거. 이거하고 뭐 다른 변화, 탄젠트 세타 같은 거 있죠. 이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요? 이렇게. 이거랑 지금 x 제곱처럼 여기 딱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랑은 다른 건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당연히 다르죠. 아니 x 3승 이렇게 접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탄젠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닙니다. 그런데 x 제곱이나 x의 세제곱이나 이런 놈들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이렇게. 알겠죠?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제곱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3차식이니까 그럼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생각하면 알파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면 음수인데 음수가 몇 번 곱해진다? 3번 곱해져서 음수부터 출발하는데
알파가 될 때는 0에 다가가는데 이거 쫙 이렇게 옆에서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0이 됐다가 증가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요. 대충 그린다고 막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잘못 그린 건가요?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그려서 본인이 오해하게 됩니다. 하참수로 가볼까요? y는 a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럼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간격이 항상 일정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대충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파보다 작은 어떤 x를 집어넣으면 얘도 음수고 당연히 얘도 음수고 당연히 얘도 음수고 당연히 얘도 음수겠죠. 지금 음수겠죠 하는데 그 감이 없으면 안 돼요. 당연히 얘는 x 빼기 알파라고 하는 게 뭡니까? x 빼기 알파라고 하는 게 뭐예요? x 빼기 알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가 알파를 지나가는 놈 이렇게 알파보다 작은 x가 들어가면 음수고 알파보다 큰 x가 들어가면 양수야.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그럼 당연히 x 마이너스 베타가 여기 있으면 베타 앞쪽은 음수인 건가요? 베타 뒤쪽은 양수인 거고 맞아요? 근데 내가 x 자리에 알파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알파보다 작은 것을 집어넣으면 x 빼기 베타한테는 음수고 그죠? 그래서 음수 4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양수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수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 말인 건가요?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그리는 거지가 아니고 본인이 따져야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양수부터 출발해가지고 0 지나서 또 부호 바뀌고 그래서 얘는 양수부터 출발해서 0이 됐다고 바뀌고 하면서 통과해 갈 겁니다. 이쪽이 더 내려와 있을 수도 있고 이쪽이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요 간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이 간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해보자면 그냥 대충이지만 만약에 이 간격이 일정하잖아? 그럼 얘는 감소하고 증가하는 폭도 일정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딱 대칭이 됩니다. 간격이 일정하면. 근데 만약에 간격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는 감마 좁았다가 여기 델타는 넓어요. 여기 이렇게 해볼까? 그럼 이 공간이 많으면 감소하는 폭이 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어요. 그러면 감소했다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패턴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미분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보면 왜 저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가 얘가 중근을 갖고 x 마이너스의 베타, x 마이너스의 감마 이렇게 가지면 알파, 베타, 감마 식이 4개니까 음수부터 출발해도 음수 4개 곱해지면 양수부터 출발. 제곱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0이 됐다가 튕겨 올라가 홀수 차수는 통과야. 1차 통과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y는 a 곱하기 x-의 알파, x-베타의 제곱, x-의 감마. 알파, 베타 감마면 여전히 양수부터 출발이죠. 알파 통과할 거죠. 베타 튕겨 나갈 거야. 감마 통과할 겁니다. 통과, 튕겨, 통과. 그 변화가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그리는 거죠. x-의 알파, x-의 베타, x-의 감마의 제곱한 거.
알파보다 작으면 음수 4개 곱해진 거 양수부터 출발. 알파일 때 당연히 0이 돼야 돼. 베타일 때 0이 돼야 돼. 감마일 때 0이 돼야 돼. 그런데 얘들은 전후의 부호가 바뀌어. 그렇지만 얘는 전후의 부호가 안 바뀌어. 전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지나가야 돼. 근데 얘는 안 바뀌어야 돼. 중근 두 개를 가져요. 알파 전후로도 부호가 안 바뀌어. 베타 전후로도 부호가 안 바뀌어. 양수부터 출발하는데 알파 전후에서도 부호가 안 바뀌어. 베타 부 전후로도 부호가 안 바뀌어. 그럼 얘는 정확히 대칭이 될 거야. 이건 정확하게 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삼중근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삼중근이 되면 세제곱하는 순간 0이 되면서 그 전후로 양음의 변화가 생기긴 하는데 그 근처에서는 거의 0에 가까워요. 그죠? 2분의 1의 3승 8분의 1이니까 여기서 2분의 1만큼만 떨어져 있어도 8분의 1이야. 16분의 1만큼 떨어져 있으면 16의 3승분의 1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0이 가까워. 그지? 그래서 얘는 알파의 세제곱되어 있는 근처에서는 거의 0에 가까워요. 근데 뭐부터 출발해야 돼? 양수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양수부터 출발해서 얘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음수가 되었다가 베타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나가야 돼요. 여기서 알파에서 얘는 x의 축과 접하는 셈입니다. 알파에서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 딱 x의 축과 같은 놈이 접선인 건가요? 얘가 딱 접선인 겁니다. 접하면서 지나가는 건 거예요. y는 ax-의 알파 x-의 베타의 세제곱.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일 때는 어떻게 될 거고 지나갈 거고 베타일 때는 접했다가 부호가 바뀌면서 증가합니다. 지나가. 그런데 3승, 5승, 7승 이런 식으로 홀수 자수면 0에 딱 붙었다가 지나가. 알겠죠? 접선이 0이 되도록 표현해 줘야 돼. 이제 뭐가 남았죠? 4제곱근 있을 수 있죠? x-알파의 4제곱. 알파일 때 전후로 얘는 양수였다가 빵 양수 이렇게 되는 건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a 곱하기 x-의 알파의 m승, x-의 베타의 n승, x-의 감마의 r승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뭘 것 같아? 이 m이 홀수냐 짝수냐? 이 n도 홀짝이냐? 얘가 홀짝이냐? 얘는 양음이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지. 너네가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한 2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2가지 정도만. 아주 다양한 예들이 있을 수 있지만 a 값이 만약에 음수야, m 값이 홀수야, 2야, n 값이 1이야, r 값은
3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베타보다 감마가 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따져야 된다고 했죠? 알파보다 작은 값일 때 일단 모든 1차식들은 음수죠. 그죠? 그럼 음수 몇 개가 곱해지는 겁니까? 몇 개? 2개. 1개. 저기요 보고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요. 알파보다도 작은 x를 네가 집어넣었을 때 모든 1차식들은 음수입니다. 그죠? 1차식이 몇 개 있나요? 2개 있고요. 1개 있고요. 3개 있으니까 총 지수만큼 곱해지는 겁니다. 맞죠? 그럼 몇 번 곱해져요? 6번 곱해지는 건가요? 그럼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음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음수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알파일 때는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거고 부호가 안 바뀔 거고, 얘는 1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통과할 거고요. 얘는 3승 되어 있으니까 통과하더라도 접했다가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한 번 곱해져 있는 놈이랑 3번, 5번 곱해져 있는 놈의 표현법은 조금 달라야 되는 건가요? 알겠죠? 이해하나요? 똑똑한 놈들 같은 이런. 그러면 이거 좀 냉방 좀 켜도 되겠니? 우리 우람이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워터파크 가능한데 이 정도 추위를 못 견딘다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0보다 커요. m이 2고 n이 4고 r이 1이야.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 알파보다 작은 어떤 x 값을 직접 집어넣으면 여기 1차식들이 여러 개 곱해져 있는데 알파보다 작은 x가 들어갔을 때 그 값 빼기 알파면 이거 0보다 작은 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0보다 작은 게 몇 번 곱해집니까? 하면 2번에 4번에 1번 곱해져서 총 홀수번만큼 곱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음수가 되겠죠? 음수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제일 앞에 곱해져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도 양수니까 변화가 없어. 음수부터 출발하는 건가요? 그리고 음수부터 출발해서 제곱돼 있네, 튕겨 내려가. 4제곱돼 있네, 튕겨 내려가. 한 번 곱해져 있네, 지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 나중에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이 이 근방에서는, 이 근처에서는, 이 로컬에서는 제일 큰 값입니다. 토탈 해가지고 제일 큰 값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제일 큰 값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컬 안에서는 최대값이에요. 로컬 맥시멈, 이걸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극대값. 로컬 미니멈, 극소값이라고 해요. 주변에서 가장 작은 값. 선생님, 주변이 어디까지인데요? 아니, 이 수는 실수 전체 집합은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잖아요. 그냥 범위가 1만 해도 엄청난 범위인 건 거야. 알겠죠? 그냥 이 근처에서 제일 작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야. 극소 얘를 극대 얘를 극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극소값이라고 하는 건
이때의 y 값을 말하는 거고 극대값이라면 이때의 y 값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극값이 몇 개 생긴 상황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요. 똑같은 어떤 식인데 우리가 얘가 차수가 2, 4, 1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2, 4, 1 이렇게 되지 않고 1 말고요 3, 3, 1 이렇게 됐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을까?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3차니까 어떻게 됐을 거고? 지나갔을 거고 3차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나갔겠죠. 1차니까 지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면 얘는 극대값이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극대 하나, 극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봐봐. 똑같은 식이지만 어떤 건 극값이 하나, 둘, 셋, 네 개 생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극값이 하나, 둘 생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낸다니까. 어떻게 해요? 극값이 두 개가 될 때 이러면서 그럼 그래프를 넌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때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을 너한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습니까? 어렵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체계에 대한 걸 네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려울 수도 있죠. 오늘 처음 배우는데.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뭐 미분 같은 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할 때 하던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거.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겠죠? 표정들이 안 좋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2분을 통한 그래프